내 나이 60, 70을 훌쩍 넘기고 뒤를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무서운 것은 나이 드는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과 인간관계의 상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영희 엄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라며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짓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사람. 늘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고 내 아픔에 눈물 흘려주던 참 좋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쏟아내던 차가운 비수 같은 뒷담화와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미소 짓던 그 시커먼 속내를 말입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소름과 배신감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 만큼 잔인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내가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몰랐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의 가면을 너무나 완벽하게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면을 쓴 야가 빠진 사람들을 나이 들어서도 주변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남은 여생의 평화와 품격이 송두리째 썩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까운 시간과 감정,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그들의 음흉한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지요. 인생의 후반전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울타리 정리하듯 깨끗하게 전지가위로 잘라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곁에서 손절해야 할 속은 시커먼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좀먹는 나쁜 인연들을 단칼에 알아보고 우아하게 끊어내는 강력한 마음의 해안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인생 처방전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됩니다.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71살 김진묵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묵 씨에게는 은퇴 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 5년 동안 친형제처럼 지낸 박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늘 유순한 얼굴로 김형은 참 배울 점이 많아 내가 김형 같은 사람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라며 진묵 씨를 하늘처럼 받들어 주었습니다. 진묵 씨가 감기에만 걸려도 집 앞까지 도라지청을 다려들고 찾아올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지요. 진묵 씨는 말년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착한 친구를 만나다니 내가 인복이 있구나 하며 박 씨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아들이 이번에 작은 장사를 시작하는데 보증금이 딱 3천만 원이 모자란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 진묵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퇴직금 쌈짓돈을 건넸습니다. 착하디 착한 친구의 눈물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돈이 넘어가자마자 기적처럼 박 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피하기 일쑤였고 한 달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김형,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볶아? 형편되면 준다는데 왜 그래?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뒤에 밝혀졌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회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진묵 씨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진묵 씨의 흉을 낱낱이 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김 씨 그 양반 교장 출신이라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 엄청 해.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길래 내가 몇 푼 빌렸더니 매일 돈 달라고 사람 피를 말리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진묵 씨의 간을 빼줄 것처럼 굴던 박 씨의 진짜 정체는 친구의 재산과 자존심을 갉아먹는 흡혈귀였던 것입니다. 진묵 씨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채 극심한 화병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진묵 씨가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박 씨가 쓰고 있던 가면의 정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야 할 겉은 착하지만 속은 시커먼 인간들의 소름 돋는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앞에서는 과도한 칭찬과 아부를 쏟아내지만 뒤돌아서면 칼을 꽂는 사람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고전인 명심보감에는 이런 황금 같은 경구가 전해집니다. 나를 면전에서 칭찬하는 자는 나를 해치려는 도둑이요. 나의 허물을 엄하게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참된 스승이다. 속이 시커먼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달콤한 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망할 정도로 과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형님은 동네에서 제일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들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칭찬은 절대 없습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아부는 반드시 구린 속내를 감추기 위한 향수와 같습니다.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들이붓는 것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시기, 질투를 가리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류의 소름 돋는 특징은 내 앞에서는 나를 세상의 중심처럼 추켜 세우다가도 내가 없는 자리에 가서는 나의 사소한 약점이나 비밀을 가장 맛있는 술안주처럼 씹어 돌린다는 점입니다. 그 양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야라며 내 명예를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만약 주변에 유독 나에게 과한 호의를 베풀고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에 취하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의 눈빛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달콤한 혀 뒤에 숨겨진 시커먼 독리를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셔야 내 노후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하고 손절해야 할 유형은 내가 힘들 때는 세상 착한 척 다가와 위로하지만 내가 잘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청렴한 선비였던 류성룡 선생은 징비록에서 인간의 질투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인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안도를 느끼고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아파한다. 그들의 위로는 위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 때 곁에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픔을 나눠주는 고마운 인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나의 불행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지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눈물을 훔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나보다 잘 나가던 김씨도 결국 별 수 없네라며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우월감을 느낍니다. 즉, 나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위안 삼는 것이지요. 이들의 정체는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거나 내 집값이 올랐다거나 좋은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진짜 친구는 내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위선자들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거나 은근히 초를 치는 말을 내뱉습니다.
요즘 대기업 들어가 봤자 명예퇴직 빠르다더라. 그 동네 아파트는 거품이 심해서 곧 떨어질 텐데 걱정이네라며 나의 기쁨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안달을 부립니다. 축하의 말 뒤에 도단한 가시돋친 뉘앙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시커먼 본심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내 성공에 배아파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침대 밑에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름 돋게 무서운 유형은 자신이 필요할 때나 이득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의 대문장가였던 이규보 선생은 동국 이상국집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시정의 장사꾼보다 못한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닿으면 반드시 갈라지고 권세로 맺어진 인연은 권세가 기울면 반드시 배신한다. 노년에 이런 자들을 곁에 두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꼭 자신에게 아쉬운 소리가 생기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살갑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대단한 안부 전화를 거는 것 같지만 서두가 끝나면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거나 인맥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늘어놓지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워하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거나 내가 병들어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들은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냉정하게 안면을 바꿉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치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인간관계를 오직 이익과 손해의 계산기로만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합니다. 내 노후의 소중한 에너지를 이런 기회주의자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자들은 내 인생의 울타리 밖으로 가차없이 내던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한 세 가지 유형을 들으시니 가슴속에 어떤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과도한 압으로 내 눈을 가리던 자, 나의 불행을 즐기고 성공을 시기하던 자, 필요할 때만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치던 기회주의자. 혹시 지금 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혹은 매주 만나는 모임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인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마당발처럼 인맥을 넓히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된 지금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인연 100명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솔한 인연 한두 명, 혹은 오롯이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고독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선자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화병을 키우는 외로움에 비하면 홀로 조용히 책을 읽고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고독은 그야말로 황제의 특권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고 내 품격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겉은 천사 같았지만 속은 악마 같았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나쁜 인연들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으신 여러분만의 현명한 처세술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지혜로운 글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실 수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위로와 용기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인간관계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명품처럼 빛나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인생의 명처방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나쁜 인연의 가면을 과감히 벗겨내시고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평온하고 찬란한 황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